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까보기 이 방송 시작은 믿지 않는 여론조사를 하나 이야기하고 시작할 겁니다. 바로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의 전체가 아닌 그 속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리얼미터에서 나온 문재인의 국정 수행 지지율 44.5%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지지율은 44.5%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4자 하나 빼고 4.5%가 맞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난 목요일 리얼미터에서 나온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5%를 기록한 건 맞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보다 1.9포인트 내린 수치로 51.6%를 기록한 부정평가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문재인의 부정평가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에서 열심히 보았던 것은 바로 이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와 그 여성층의 긍정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대에서는 3.8%가 내렸고 30대에서는 무려 9.4%가 내렸습니다. 여성 지지율 또한 2.7%가 하락했으니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기분 쎄하면 또 이렇게 샥 땡겨 올립니다. 또 몇 프로 반등했니 꼴값을 떨고 있어요. 즉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가장 공을 들여왔던 자신들의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지층이 이 정권을 향해서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정권을 지지해온 20대, 30대 그리고 여성층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청년 문제를 다루는 이 정권의 거짓된 실체가 드러나서 그렇다. 박원순 성추행과 같은 지자체장들의 성추문 사건에 이 정권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렇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와 인국공 사태와 같은 불공정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서 그렇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거 이 세 가지 모두 맞지만 저는 바로 이 정권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국민들의 의식주를 건드렸기 때문에 하얗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정권이 국민들의 의식주를 위협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권에 이 정권에 칼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지금 열을 받은 것입니다. 분노의 방패를 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의 생존권은 우파냐 좌파냐 이걸 떠난 사안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존권이라는 겁니다. 이걸 건드린 거예요. 이 정권이 권력을 앞세워서 민주당이 180 거대 여당의 폭주를 앞세워서 독재를 앞세워서 국민들의 의식주를
침범하면서 바로 그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이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은 물론이고 의대생, 의학 전문대학생 난리가 났습니다. 전신만신. 그러니까 이 정권의 다소 우호적인 듯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조차도 문재인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높게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권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까지 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린 겁니다. 이 정권의 폭주를 그대로 두다가는 나의 생명은 물론이고 갖고 있는 집까지도 모두 빼앗기게 생겼다. 이걸 국민들이 지금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 정권 초기부터 제발 20대 30대들아 정신 좀 차리라. 40대도 그렇게 정신 좀 차리라고 집회 현장이나 아니면 이 방송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외쳤던 겁니다. 대한민국 20대 30대 40대 청년분들, 이제 손상대가 왜 그렇게 외쳤는지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꼬라지가 발생하면 이놈의 정권이 이대로 가만히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거들 생각은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빼앗은 정권인데 이걸 우리가 안전체로 넘겨줘서 되겠느냐? 실제 또 가만 앉아서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꼼수가 됐든 거짓말이 됐든 독재가 됐든 엄포가 됐든 탄압이 됐든 이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갖가지 꼼수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이 정권이 앞으로 벌일 꼼수 요것만 예측을 잘하면 이 정권이 내려앉을 수 있다.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촥촥촥. 그렇다면 이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정권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려고 하는지 요걸 잘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너무 디테일한 이런 분석까지는 얘기를 해주면 요것도 좌파들이 그걸 또 샥 이용합니다. 그래서 혼란 전술 차원에서 뭉뚱그려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요 좌파가 절대 알지 못하게. 사실은요, 이 좌파들이 하는 꼼수들은 흔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좌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꼼수가 흔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적선 좌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보고 그 꼼수를 찾아서 역으로 뒤집어버리면 좌파는 우르륵 무너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좌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있겠습니까? 좌파 제일 잘하는 게 선정과 선동. 여기에 선량한 국민들, 젊은 청년들이 모조리 쏟았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진 가장 큰 원동력도 선정과 선동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진짜 꼴보기 싫게 똥볼을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 이유도 아직까지도 이 정권의 선전선동에 쏟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용할 꼼수도 선전선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제 노영민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 5명이 사의를 표명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노영민을 비롯해서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수석 5명은 집을 지켜야 하고 이 정권은 비판 여론에 간을 봐야 하니까 마치 노영민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이 이 정권의 정책 실패에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듯 쇼를 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게 제 눈에는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꼼수가 됐든지 선전선동이 됐든지 거짓말이 됐든지 이거는 분명히 여론의 간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또다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선전선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간을 보는데 그 간을 보는 데다 갖다가 청산가를 확 들이부어버려야 됩니다. 간 보다가 뒤지도록. 이게 바로 좌파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지금 이 방식과 이 시각을 가지고 청와대와 국회가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뻔뻔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3년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얼마나 선전선동에 능한 짓거리를 얼마나 또 많이 했는지 앞으로도 숱하게 할 수 있다. 이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정권이 그동안 벌인 편가르기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에 쏘아줄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정권 초기에는 전정부 탓을 하면서 적폐청산으로 국민의 편을 갈랐고 급격한 최저임금과 주 50일간 도입을 통해서 기업과 노동자 편도 갈랐던 것이고 조국 사태를 통해서 조국 비호 세력과 조국 반대 세력과 국민을 또 갈랐던 겁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지금은 부동산 정책까지도 편을 갈라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집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표계산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으로 편을 갈라서 자신들은 마치 집이 없는 국민들의 대변인작처럼 선전선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똥볼을 차고 헛다리를 잡고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대가리를 발로 밟아서 콱 잠궈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과 민주당이 기를 쓰고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죄인 취급하고 도둑놈 취급하면서 그 난리를 부렸던 겁니다. 어떡하든지 집을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의 편을 갈라서 집 없는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선전선동의 프레임을 짜서 가동을 했는데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서 안 먹혀서 지금 대통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연말 터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꼬리가 너무 길어서 밟힌 겁니다. 자기들의 예상은 국민들이 어리숙하니까 마음대로 치고 나가도 아무도 여기에 알 사람 없다. 그냥 밀어붙여 180석이니까 의회 독재를 앞서서 강단 있게 치고 나왔는데 저거들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쏙지 않은 것입니다.
속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모조리 신발장을 들고 길거리로 나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야 된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카드까지 들이밀면서 서울과 세종시를 또 편을 가르려고 했던 겁니다. 세종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냈다가 이것도 호되게 뒤통수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종시 시민들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이런 표를 세종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밀어붙여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상 카드를 꺼내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달리 국민들이 여기에 쏙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청와대 수석 5명이 사퇴를 하겠다면서 어설픈 쇼까지 펼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선전선동을 위해서 여론의 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는 계속될 겁니다. 계속 거기에 청선가리를 뿌려야 됩니다. 간보다 뒤집게. 자, 그렇다면 왜 이 정권 초기와 다르게 지금의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속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면 이 정권의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권의 오만방자함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독재, 강단, 지멋대로 날치기 막 이다 보기에 주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 본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점,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 정권 실세들이 다음 정권 유지를 꿈꾸듯이 국민들도 자신들만의 미래를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란 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게 된 것이고, 이제는 하다못해서 임대차 3번가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식주까지 침범했던 겁니다. 실수였죠. 집 가진 국민이나 집 없는 국민이나 모두가 집 하나를 꿈꾸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정권이 망각을 했다는 겁니다. 놓친 겁니다. 오로지 대갈통 속에는 정권 유지만 가득하다 보니까 국민의 미래가 담겨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저거들 보기에는 조금만 뺏어버리면 모든 게 만사형통 표가 우리로 올 것이다. 이런 개꿈을 꾸은 겁니다. 즉 집이라는 공간이 국민들의 미래적 꿈이라는 것을 이 정권이 놓친 채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만을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표로 올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 국민과 집을 가지지 않은 국민들의 편을 갈라서 집 없는 국민들의 표를 끌고 모으려고 하다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난 국민들이 이번에는 이 정권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칼을 치켜 올린 겁니다. 이 정권이 보란듯이 의의 독재를 앞세워서 대놓고 우리의 미래와 꿈을 짓밟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금 폭탄만 문제가 아니라 남의 사유재산까지 그리고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가려는 이 엉터리에 국민들의 분노가 끌어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미래와 꿈을 짓밟고 있는 이 정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신발을 들고 서슬퍼런 칼을 칼집에서 빼내서 이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놈의 정권이 기고만장해서 독재를 해보이 그 독재의 맛에 이 마약만 하면 뭐합니까? 환각상태를 일으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오로지 선전선동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서라도 요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요런 잔대가리밖에는 못 굴린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가장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3년을 보셔서 알겠지만 좌파들은 무슨 사안이든지 정법으로 돌파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편을 갈라서 선전선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좌파들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권의 선전선동에 이제는 속을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깨문들이야 대가리가 깨진 지 오래됐으니까 제쳐두더라도 이번 기회로 이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 그 중에서도 20대, 30대, 40대 이제부터는 이 정권에 쉽게 속지는 않을 듯합니다. 즉 이제 이 정권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레임덕과는 관계가 없어요. 정권의 끝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 정권이 초기해버렸던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유심히 바라봐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김정은이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원차적으로 남북 문제를 그렇게 물고 늘어졌고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노딱이 도배질을 하기 시작했고 손상대 TV를 탄압하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로 또다시 국민들을 편갈라 대선에 써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정권의 꼼수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시청자분들은 이 정권의 꼼수에 아직까지도 속고 있는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나의 가족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고 우리의 편이 되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막아내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이런 중체대한 일은 오로지 시청자분들만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면서 혹시라도 아직도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시청자분,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전 내일 오전 9시 30분 주말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